한국 방산 세계 4위입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이에요. 2026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공식 발표입니다. 1년 전 8위였던 나라가 8년 만에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점유율 6%, 2024년에 2배였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방산 통계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틀린 숫자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순위가 이상했어요.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이스라엘, 4위 대한민국, 독일은 8위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28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보고서들의 결론은 대부분 하나였습니다. 독일 방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레오파르트 2는 현존 최강의 전차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는 한국이 4위였어요. 폴란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2022년이었어요.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전투기 48대를 한꺼번에 계약했거든요. 금액은 1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었습니다. 나토 역사상 아시아 나라 전투기를 산 첫 사례였어요.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급하니까 아무데나 손을 뻗은 거야. 진정되면 다시 우리한테 올 거야.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25년에 K2 전차 2차 계약이 추가됐어요. 180대. 금액은 60억 달러.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맺은 누적 계약액이 34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34조 원입니다. 독일 연방군 연간 방산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에요. 폴란드 대통령 두다가 나토 본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를 불과 몇 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몇 달 안에요. 레오파르트 2는 주문부터 인도까지 5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K2는 3개월이었죠. 같은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세계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트램이 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들이었죠. 책상 위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쓰고 있던 건데요. 제목은 이랬어요. 유럽 방산 우위 유지 전략, 한국 방산 성장세에 대한 구조적 분석. 결론은 이미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전쟁 특수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이다.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 결론을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항공권을 샀어요. 폴란드 그디냐헨이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거품을 찾아야 했어요. K2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폴란드 훈련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위넨행 기차는 아침 6시에 베를린을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독일 평원이 지나갔어요. 11월이었는데요. 들판이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뽑아놓은 자료들이었어요. K2 전차 재원, 폴란드 계약 내역, 한국 방산 수출 통계. 보면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깔끔했어요. 납기 3개월, 불량률 0.3% 미만, 가격은 레오파르트 2의 3분의 2. 이게 말이 됩니까? 60년 역사를 가진 독일 전차보다 싸고 빠르고 불량도 적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딘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숫자가 좋으면 반드시 숨겨진 문제가 있는 법이거든요. 28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뮌헨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어요. 라인메탈 남부 유럽 담당 수석 분석관 토마스 브라운이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레오파르트 2 수출 프로젝트를 20년 가까이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에서 레오파르트 2는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클라우스, 앉아.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려고 했는데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봤어? CPD 발표. 압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뮌헨 도심이 보였어요. 저 멀리 막시밀리아네움 건물이 흐릿하게 보였는데요. 폴란드가 문제야.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 것만 아니야. 나토 전체가 문제인 거야.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토마스, 보세요. 납기 비교 데이터입니다. 레오파르트 2 최근 수출 납기 평균 68개월, K2 폴란드 1차 납기 3개월. 이게 실제 수치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품질 포기라고 봅니다. 3개월 만에 전차를 만든다는 건 어딘가 타협이 있다는 거잖아요.
토마스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클라우스, 폴란드 훈련장 영상 봤어? 못 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돌려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폴란드 육군 K2 전차 실사격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봤어요. 전차가 달렸습니다. 모래 언덕을 넘었어요. 포신이 목표를 향했습니다. 발사, 명중이었어요. 다시 달렸습니다. 다시 넘었어요. 다시 명중이었습니다. 7번 연속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거 편집된 거 아닙니까?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공식 영상이야. 미편집본이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전차가 또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실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훈련장은 훈련장이에요. 실제 전투 환경은 다릅니다. 레오파르트 2는 실전 검증이 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중동에서도요. 토마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 말은 맞아. 근데 폴란드는 그걸 알면서도 K2를 샀잖아. 폴란드는 급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공포에 질린 거잖아요. 냉정한 판단이 아니에요. 토마스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클라우스,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나도 3개월이면 됩니다. 이게 국방장관 발언이야. 네오파르트를 살 때는 이런 말 못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미넨 거리가 보였어요. 11월 오후였는데요. 거리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11월은 이렇게 일찍 어두워지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폴란드 그디냐 항구를 검색했어요. K2 전차 인도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부두에 전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어요.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폴란드 국기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렌터카 키를 꺼냈습니다. 차에 탔는데 시동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차 유리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면 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7년이 걸렸어요. 7년과 3개월입니다. 이건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28년 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들이 전부 흔들리거든요. 저는 시동을 켰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그날 밤 폴란드행 항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그디냐 도착이었어요. 현장에 가면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품의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디냐 항구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발트해에서 바람이 올라왔어요. 11월 바닷바람이었는데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웠어요. 부두 끝에 전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K2였어요. 줄지어 세워진 전차들이 회색 하늘 아래 검게 빛났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했어요. 폴란드 국기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28년 동안 전차를 봐왔습니다. 레오파르트 1, 레오파르트 2, 챌린저, 에이브람스. 숫자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봐왔어요. 그런데 K2 앞에 서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전고가 낮았는데 폭이 넓었습니다. 포신이 길었어요. 장갑이 두꺼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차체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당연히 차가웠죠. 11월 발트해 바람을 맞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용접 이음새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어요. 매끄러웠습니다. 틈이 없었어요. 레오파르트 2 용접 이음새와 비교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깔끔했어요.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폴란드 육군 제11 기갑사단 기지였습니다. 담당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육군 소령 크지시토프 노바크였습니다. 40대 초반에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폴란드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어요. 예, 라인메탈 방산분석관입니다. 현장 조사처 왔습니다. 노바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K2 실제 운용 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납기가 3개월이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만든 전차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노바크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따라오십시오. 훈련장 사격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K2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승무원들이 전차 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이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노바크가 선임 조종수를 불렀어요. 마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렉이 내려왔어요. 독일 손님께 설명해드려 노바크가 말했습니다. 마렉이 저를 봤어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물었어요. 이 전차 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5달 됐습니다. 문제는 없었습니까? 마렉이 잠깐 생각했어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려다가 참았습니다. 5달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직 혹독한 조건을 겪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하 조건에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마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달에 영하 18도에서 훈련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노바크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레오파르트 1을 운용한 적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영하 조건에서 엔진 시동 문제가 있었어요. K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바크를 봤습니다. 그건 레오파르트 초기 모델 문제였어요. 이후 개선됐습니다. 노바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선 모델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K2 한 대가 출발했어요. 모래밭을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시속 70km가 넘는다는 게 체감됐습니다. 능선을 넘었어요. 포신이 목표를 향했습니다. 발사.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명중이었습니다. 전차가 다시 달렸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 달렸어요. 또 명중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명중이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저 조종수가 훈련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노바크에게 물었어요. 마렉 말입니까? 노바크가 말했습니다. 넉 달 됐어요. 넉 달이요? 예. 한국 교관들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빠르더군요. 네오파르트 2 교육대는 6개월이 걸렸는데 K2는 넉 달이면 됐어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서요. 저는 훈련장 끝을 바라봤습니다. K2가 다시 능선을 넘고 있었어요. 폴란드 병사가 운전하는 한국 전차였습니다. 거품을 찾으러 왔는데 거품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 적으려고 했는데 멈췄어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품의 증거를 적으러 왔는데 적을 게 없었거든요. 노바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은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독일 방산 조달 시스템은 입찰부터 계약, 생산, 납품까지 단계마다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관료 절차가 복잡했어요. 품질 검사가 여러 단계였습니다. 그게 품질을 높였지만 속도를 죽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노바크 앞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장을 나오면서 노바크가 말했어요. 내일 한국 기술 지원팀이 옵니다. 보고 싶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 들판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11월이었는데요. 이곳도 일찍 어두워졌습니다. 거품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거품이 있어야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디냐에 와서 본 건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달리는 전차였고 명중하는 포탄이었고 넉 달 만에 숙련된 폴란드 병사였어요. 그래도 아직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이건 훈련장이에요. 실전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요. 한국 기술지원팀이 도착한 건 다음날 아침 8시였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훈련장 입구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명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짓으로 소통하면서 장비 상자를 내렸어요. 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노바크 소령 옆에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바크가 말했어요. 계약 때부터 왔습니다. 3년 됐어요. 3년 동안 폴란드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대로 옵니다. 항상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를 팔고 나면 기술 지원팀을 상주시키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주면 됩니다. 그게 계약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바크에게 다가왔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바라준 부부탱고요. 조물을 부리문 산반원들을 조각어 바섬에서 tes습니다. 노바크를 보는 진자에 거는 고 덜을 갈집니다. 공제 보족으로 반당응 받으는 고 복해. 저는 점점으로 간도로 치면 갔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구는 도금 환복에 영어 만들톡과
보급 영어잔에 담정가군역과 잠정우래요. 그 공제가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발로무 반점에서 매서요. 물교키만 잠아지는 태고고 보고 맞서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발라무 반점에서 매서요. 저물총가에 매서 전국으로 가십니다. 독일어 전고고고 다가왔어요. 밤정도라 매서 달아 점정은 당호입니다. 영어 불리먼지고 가져가 전고 들어먼드리카. 단점도라 사라는 바주를 전고고 떼네요. 본대를 대가 불러물이 다갔어요. 그고 저만은 영어 만들 독과 도리 주민다 조고보조금다랍니다. 덤은 조고금다랄 고약으로습니다. 운제고 담도물을 사라면 동고금 모험무 받자 둘러물이 들었습니다. 영어 비류만 당정과고 만져고는제 만정정 한국도 만드라. 조길은 대다고 영어 만들 틉니다. 도금 이제 정가 다툰 자고요. 독일은 머구만 잠정고군을 점호고고 빈부 때문이다. 조개 한국은 다가프여고 보로보조고입니다. 덩고고 정고고 빈부태면 서칩니다. 영어 표림은 담정고고 빈부태면 정고고 못하겠습니다. 그금 중고고 나눴습니다. 한국어만 노정보금 장고고 동고고 럽정기를 전에 못하니까. 문제가 보금 밤정고고입니다. 우레고 동부고 모라탑니다. 그리고 저만 당읍니다 칠해서 동고고 맞습니다 못입니다. 독일어 동부고고 저 영어 파르트이를 본고고 보정어입니다. 자가 정보고입니다. 정보를 면서 봅니다 집니다. 독일을 정고고 덤고고 블로고 바십니다. 초금지가 사람만드라. 그 기로 넘어짐 통고배 가짐들을 기틀었습니다. 조글은 동고포는 저는 영어 파르트이를 투론자마보 든들이고요. 동고복은 전고고 트노고 보를 모금이다. 영어 파르트이를 다는 거기 배착훈 들었습니다. 잠정도라면 정고고 청고고 추면 다갔어요. 2번은 동보고 춤이다. 중고고로 뽑은 이를 자름하고 마고딥니다. 영어 파르트이를 투론자마보 든들이고요. 2보 부들을 자름정하만 다릅니다. 그로 모를 점정고로 담담은 검에서요. 영어 파르트이를 다지무지바는 문제가 영어 파르트만은 종고금에는 불타문들 있고요. 잠점들하면 영어 파르트이를 토금점하점니다. 그리고 저는 한겸들은 느낌이 대가 발고습니다. 문제가 독이보고로 보고 당자모더라. 문제가 동보고 주민들은 구동보들죠. 동머금을 정고고 춤이든 다가불습니다. 남건 토곤점 많으니까 댕보제먼들은 닭이 맵보 정장보들 하겠습니다. 돌김은 한고고 만님이도 담은 보고 좋기였어요. 자검에서 종부구 만점을 대요. 독일은 이런 느낌한 정고구조고 맵보그니까. 문제가 신빠질 자문전은 기종보고를 집어치면데 오리보고 주민들은 밑자가 덜은 저는 거. 그러고 전보고 가짐도년 달았겠어요. 이 보드는 정고고 자가보드네 정고고를 기문 들었습니다. 영어 파르트이를 투런점하대요. 그리고 정고고를 기면 전두기게 하종하세요. 그러고 동고고 저는 부조고 만입니다. 영어 파르트체, 영어 파르트 더북 만점을이고 남은 점만은 도구를 덩고고고 정고고 보고 가졌습니다. 정어 정고고 단자면 점인 느낌이다 맞습니다. 요게 무로 타문였죠. 담정들한들은 당조고는들이 많입니다. 정고고 정고고 당정고고 담도고 저바적해저로 보이는 사람이 노바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발러무 당고고 들었습니다. 영어 바청정탐인데 정보고보다 묻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가 발러무 덩고고 들었습니다. 영어 파르트대 죽은고고 병고였어요. 이 부두는 대가 발열고 매서진들이 영어 바청 정고고 반정고고입니다. 영어 파르티로 잠보고 맞다. 영어가 발무 정고고 디게 풀어보고입니다. 영어 파르트대 정보고 바점우 들었고요. 영어 파르트대 정고고 반정고고 바점우다. 영어 파르트대 정고고 바저곰보대요. 영어 파르티저 반 정보고 바점우 들었습니다. 영어 파르티드 돔전 사림이다. 저어는 정감은 도는데 영어 파르티를 잠장고고 바저무 들었습니다. 보드는 당고고 종고고 바쳐무 들었습니다. 영어 파르티드 정고고 바저무 들었습니다. 영어 파르티드 여러를 개문 다갔어요. 영어 파르티드 푼저거 뱀부테 정고고 부준을 다자무 들었습니다. 전장구리 진장이다. 영어 파르트 정고고 다고 왔어요. 영어 파르트 저 다주간요. 영어 파르트 저 가지반연 정부죽을 해가는데요. 영어 파르트 저 가지반연 영어 파르트 정고고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술지원 팀장입니다. 클라우스 베커입니다. 라인메탈 방산 분석관이에요. 이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자 미소가 지나갔어요. 반갑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쪽으로 돌아서서 지시를 내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내내 기술지원팀은 K2 세대를 점검했어요. 엔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포 사격 데이터를 뽑았어요. 무한궤도 마모도를 쟀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했어요. 점심 무렵 이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납기가 왜 3개월입니까? 독일은 7년이 걸리는데요. 이민준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장이 멈추지 않아서요. 무슨 뜻입니까? 한국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3교대예요. 라인이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방산공장 가동률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평균 60%대였습니다. 주말에는 멈추는 라인이 많았어요. 이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품 공급망이에요. 한국은 방산 부품 공급사들이 전부 반경 300km 안에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출발한 부품이 사흘 안에 어디든 도착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이군요. 물류 비용이 낮으니까요. 이민준이 저를 봤어요. 가격만이 아닙니다. 속도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흘 안에 부품이 옵니다. 유럽은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사격 훈련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야간 모드 테스트였어요. K2의 열상 장비를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장이 어두워졌어요.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민준 옆에 서 있었어요. 그가 모니터를 보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열상 카메라 화면이었어요. 전차가 보였습니다. 목표물이 선명하게 잡혔어요. 이게 야간 시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3km입니다. 이민준이 답했어요. 레오파르트 2는 2.5km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발사, 명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민준이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표정이 무덤덤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거슬렸습니다. 자랑하거나 뽐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더 불편했어요. 자랑이면 반박할 수 있는데 일상은 반박이 안 되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팀원들이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이민준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사무직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손이었어요. 몇 년이나 이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민준이 잠깐 멈췄어요. 17년 됐습니다. 처음엔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공장에서요? 예, 거제도 공장입니다. 거기서 K9 자주포 라인에 있었어요. 그러다 해외 지원팀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생각이 걸렸습니다. 거제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걸렸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으려고 했어요. 야간 열상 시야 3km, 납기 3개월의 이유, 24시간 공장 가동, 부품 공급망 반경 300km.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거품이 없었어요. 오늘도요. 야간 훈련에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숫자들이 하나씩 제 보고서의 결론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천천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폴란드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발트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 가지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유럽 전장이에요. 실제로 한국 방산이 세계 4위라는 게 납기와 가격 때문이라면 진짜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거제도 공장을 가봐야 했어요. 생산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거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제도. 이민준이 말한 그 이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섬이에요. 조선소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공장도 있는 곳이었어요. 가야 했습니다. 거제도에 도착한 건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갈아탔어요. 김해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렸습니다. 거제도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널 때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남해였어요.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독일 북해와는 닿았어요. 색이 깊었습니다. 파도가 낮았어요. 공장 정문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제 사업장이었어요. 이민준이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진수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에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통역이 옆에 있었습니다. 안전모와 조끼를 받았어요. 착용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어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용접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금속 태우는 냄새였는데요. 시큼하고 뜨거운 냄새였습니다. 공장 천장이 높았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품들이 공중에 매달려 이동했어요. K구 자주포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설명했어요.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K구 2대가 완성됩니다. 연간 600대 이상이에요. 저는 숫자를 들으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간 600대요? 예,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라인을 늘렸습니다. 지금은 틀가동이에요. 독일 라인메탈의 K구 경쟁 모델인 PZH-2000 생산량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연간 40대에서 50대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600대였습니다. 12배였어요. 저는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꽃이었어요. 선명하게 튀었습니다. 옆 라인에서는 포신 조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안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작업자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멈춰섰어요. 저쪽이 포탄 생산 라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예, 이동했어요. 155mm 포탄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라인 끝에서 완성된 포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몇 발 나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하루 700발 정도입니다. 연간 25만 발이에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서 있었어요. 미국의 155mm 포탄 연간 생산 목표가 45만 발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였어요. 실제 달성은 불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연간 25만 발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체 생산량을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포탄이 부족해졌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 포탄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요청이 왔습니다. 얼마나요? 그가 잠깐 생각했어요. 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2023년에 미국이 50만 발 대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비축분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산으로 채우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라인을 바라봤습니다. 포탄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포탄이 유럽 전선을 채웠다는 뜻이었어요. 거제도 공장에서 만든 포탄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포탄이 부족해서 이 공장에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공장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어요. 이 바닥이 오래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공장 언제 세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원래 1970년대부터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공장이었는데 계속 키웠습니다. 1970년대요? 예, 그때부터 K구 전신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크레인이 또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품이 이동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 자리에서 만들었다는 게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어요. 50년이었습니다. 독일이 레오파르트 2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였어요.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K구는 세계 11개국에 팔렸고 K2는 나토 최초 아시아 전차가 됐어요. 50년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이 크레인에, 이 용접 불꽃이에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완성품 검사구역입니다. 이동했어요. 완성된 K구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사 중이었어요. 작업자 한 명이 포신 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한궤도 연결 부위를 손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장갑 이음새를 두드려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췄어요. 손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검사가 끝나고 나서도 손으로 만져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는 최종 검사가 전부 기계였거든요. 센서와 카메라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작업자는 없었어요. 왜 손으로 합니까? 제가 박진수에게 물었어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기계가 못 느끼는 게 있거든요.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이음새의 감촉이라든지요. 숭늉공 손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저는 작업자들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이민준의 손과 같았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봤던 그 손이요. 부두로 나갔습니다. 박진수가 안내했어요. 완성된 자주포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행이라고 했어요. 에스토니아 행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남해 바람이었어요. 차가웠지만 독일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소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자주포들을 봤습니다. 노르웨이로 갈 것들이었어요. 나토 회원국으로 가는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바다가 보였어요. 짙은 파란색 남해였습니다. 한국 방산세계 4위. 그 숫자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거제도 이 부두에서, 이 공장에서, 이 용접 불꽃에서요. 저는 더 이상 거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에서요. 기술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이 세계 4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속성이 문제예요. 전쟁 특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요? 결국 유럽 방산이 공급망을 회복하면 한국은 다시 밀려날 겁니다. 저는 그 논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보면서요.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였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한 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나토 본부 인근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벨기에 거리가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럽의 12월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토 본부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초청은 아니었어요. 라인메탈 측에서 방산 공급망 회의 참관 자격으로 출입증을 만들어줬습니다. 회의 주제는 나토 동맹국 방산 공급망 강화 방안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체코 모두 최근 한국 방산과 계약을 맺었거나 협의 중인 나라들이었어요. 독일 대표단도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참관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가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2 전차 납기 실적 그래프였어요.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개월 12일. 우리가 요구한 기준은 6개월이었어요. 한국은 그 절반 만에 해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불량률 비교 그래프였어요. K2 초도 납품분 불량률 0.28%, 유럽 동급 전차 평균 불량률 1.4%. 폴란드 차관이 말했어요. 5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K9 자주포 운용 2년 실적이었어요. 영하 30도 조건에서 가동률 98.7%. 노르웨이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가동률 95%면 우수한 장비입니다. 한국산은 그걸 넘었어요. 에스토니아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155mm 포탄 수급 이야기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포탄이 부족했습니다. 유럽 내 공급이 막혔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6주 만에 첫 물량이 도착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에서 6주에 포탄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독일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독일 연방군 조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발언하지 않고 있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었고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듯이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28년 동안 독일 방산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회의실 저자리에 있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보며 발언을 피하는 4사람으로요. 루마니아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 도입 결정 배경이었어요. 프랑스 라파를 검토했습니다. 성능은 좋았어요. 그런데 납기가 문제였습니다. 5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2년이었어요.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라팔은 5세대에 준하는 성능입니다. FA-50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하늘을 누가 지킵니까?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브뤼셀 거리가 보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단 중 한 명이 옆에 섰습니다.
하인리 뮬러였어요. 독일 연방군 방산조달국 과장이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방산 행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인리, 힘들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은 숫자들이요. 0.28% 불량률이요. 6주 납품이요. 힘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인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뭘 놓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속도였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속도를 잃었어요. 한국은 완벽을 유지하면서 속도도 잡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오후 회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체코 대표였어요. 한국 방산 수출 통계를 띄웠습니다. 2025년 기준 수출 대상국 16개국, 수출액 154억 달러, 전년 대비 60% 증가. 그리고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25년 방산 수출 순위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위 미국, 2위 프랑스, 3위 이스라엘, 4위 대한민국.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처음 봤던 그 숫자였습니다. 그때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갔고 거제도로 갔어요. 거품을 찾으러 갔는데 거품은 없었습니다. 훈련장에도 공장에도 부두에도요. 그리고 지금 브뤼셀 회의실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그 숫자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단 자리가 보였습니다. 하인리히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파일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써온 보고서요. 유럽 방산우위 유지 전략, 한국 방산 성장세에 대한 구조적 분석. 결론 부분을 봤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은 전쟁 특수에 기반한 유시적 현상이다.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창밖에서 브뤼셀 빗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그 문장이 맞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직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맞다고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게 이날 밤 제가 도달한 지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어요. 내일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거제도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걸렸어요. 공장 바닥에 오래된 기름 얼룩이요. 1970년대부터 있었다는 그 공장이요. 그리고 작업자들의 굳은 살 박힌 손이요. 그 손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습니다. 거제도가 다시 생각났어요. 이민준이 말했던 그 말이요. 처음엔 공장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K9 자주포 라인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로 갔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박진수에게 연락했어요. 오늘은 생산 라인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요. 박진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계신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장 한쪽에 작은 쉼터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안에 테이블 몇 개가 있었고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안에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일은 중반으로 보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는데요. 안전모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김봉남 선생님이세요. 이 공장에서 44년 일하셨어요. 지금도 품질 자문으로 나오십니다. 저는 인사를 했어요.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김봉남 씨가 저를 봤어요. 독일 사람이에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예, 라인메탈에서 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아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봤어요. 어떻던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김봉남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다들 그래요. 저는 벽에 사진들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공장 사진이었는데요. 지금과 달랐습니다. 건물이 낮았어요. 장비가 소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업복 차림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언제 사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1978년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1978년이면 K9 전신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때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계도도 부족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독일 교범을 번역해서 봤어요. 일본 매뉴얼도 봤습니다. 그냥 보면서 따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독일 교범이요? 어쩌면 라인메탈 자료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힘들었겠습니다. 김봉남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독일에 가셨거든요. 광부로요. 1965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몸이 멈췄어요. 독일이요? 예, 함께 탄광에서 일했어요. 루르 지방이었습니다. 3년 계약이었는데 아버지는 2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왜요? 폐가 안 좋아지셔서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탄광 먼지 때문이었어요. 지하 1600m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도 월급 절반은 꼬박꼬박 한국에 붙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봉남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 공장에 들어온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독일에서 번 돈이 나라 살리는 데 쓰였잖아요. 저도 뭔가 만들고 싶었어요. 손으로 뭔가를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두꺼웠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44년이 그 손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하 1600m에서 석탄을 캤습니다. 그 돈이 한국에 왔어요. 그 아들이 거제도 공장에서 4004년을 일했습니다. 그 손이 K9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그 자주포가 지금 노르웨이에 있고 폴란드에 있고 에스토니아에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 그 숫자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독일 남자가 한국 노인 앞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파독광부가 7,900명이었어요. 간호사가 1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일 탄광 지하에서 독일 병원 야간교대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붙였어요. 그 돈이 1967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액의 35%였습니다. 나라가 먹고 사는 돈의 3분의 1이었어요. 그 돈이 공장이 됐습니다. 그 공장이 기술자를 키웠어요. 그 기술자들이 K9를 만들었습니다. 그 K9가 세계 11개국에 팔렸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이 세계 4위가 됐습니다. 60년이었어요. 저는 쉼터벽의 흑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78년 젊은이들이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도 있었어요. 그 얼굴들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김봉남 씨의 손으로요. 손을 잡아도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통역이 전달했습니다. 김봉남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았어요. 두꺼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손이 한국 방산 세계 4위입니다. 수치도 납기도 불량률도 아니에요. 지하 1600m 탄광에서 월급 절반을 붙였던 손이요. 섭씨 35도 막장에서 50kg 장비를 짊어졌던 손이요. 독일 병원 야간 교대를 버텼던 손이요. 그 손들이 60년을 건너뛰어 오늘 K2 전차를 만들고 K9 자주포를 만들고 155mm 포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공장불을 밝히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독일 탄광에서 중동 사막에서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버텼던 그 시간이 지금 세계 4위 숫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저력입니다. 김봉남 씨가 손을 거두면서 말했어요. 독일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장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가 다시 조용히 웃었어요. 쉼터를 나왔습니다. 부두 쪽으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 남해바람이었는데요. 아까보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손 때문인지 몰랐어요. 저는 오랫동안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짙은 파란색 남해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소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요. 그런데 분명했어요. 한국 방산 세계 4위는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특수도 아니었어요. 60년짜리였습니다. 지하 1600m에서 시작된 60년이었어요.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부두 저쪽에서 화물선이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봤어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건 12월 셋째 주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12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한참을 그 구름을 봤습니다. 거제도 부두에서 봤던 태극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화물선 뱃머리에 달린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씨 손이요. 두껍고 따뜻하고 단단했던 그 손이었어요. 베를린 태겔공항에 내렸습니다. 12월 베를린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왔습니다. 눈이 조금 쌓여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베를린이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어요. 가로등마다 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코트를 여미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도시였는데요. 거제도에서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이었어요. 3개월 동안 써온 보고서요. 유럽 방산 우위 유지 전략, 한국 방산 성장세에 대한 구조적 분석, 결론을 봤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전쟁 특수에 기반한 일시적 현상이다.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커서가 빈줄에서 깜빡였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베를린 거리 소리가 들렸어요. 트램 소리였습니다. 3개월 전 아침에도 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방산 세계 4위 숫자를 봤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랐어요. 그때는 거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폴란드로 갔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거품의 증거를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을 봤어요. 훈련장에서 넉 달 만에 숙련된 폴란드 병사를 봤습니다. 공장에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라인을 봤어요. 부두에서 노르웨이로 가는 자주포를 봤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발언을 피하는 독일 대표단을 봤어요. 그리고 쉼터에서 44년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을 잡았어요. 두꺼웠습니다. 저는 세 문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의 세계 4위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60년에 걸친 축적의 결과다.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쳤습니다. 1960년대 독일 탄광 지하에서 시작됐다. 7,900명의 광부가 지하 1,600m에서 캐낸 돈이었고 11,000명의 간호사가 독일 병원 야간교대에서 번 돈이었다. 그 돈이 공장이 됐고 그 공장이 기술자를 키웠다. 그 기술자들의 손이 K9를 만들었고 K2를 만들었다. 그 결과가 세계 4위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수출 대상국 16개국, 수출액 154억 달러, 폴란드 누적 계약 34조 원, K9 자주포 세계 11개국 납품, K2 전차, 나토 최초 아시아 전차, 155mm 포탄 연간 25만 발, 불량률 0.28%, 납기 3개월. 이 숫자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어요. 60년짜리 숫자들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고쳤어요. 유럽 방산 우위 유지 전략을 지웠습니다. 새 제목을 쳤어요. 한국 방산 세계 4위의 구조적 배경과 지속 가능성 분석. 저장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를린 거리였습니다. 트램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거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이 도시 어딘가에 한국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독일어 한마디 못하는 얼굴들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일을 하면서 월급 절반을 봉투에 넣어 한국으로 붙였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새 결론이 담긴 보고서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인쇄했어요. 첫 장을 봤습니다. 한국 방산 세계 4위의 구조적 배경과 지속 가능성 분석, 그리고 결론 페이지를 봤어요. 한국 방산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성장을 멈추려면 60년을 되돌려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베를린 거리였습니다. 12월 찬 공기였어요. 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걸었어요.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어딘가에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들렸습니다. 낮은 소리였어요. 가게 안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28년 전 라인 메탈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12월이었어요. 베를린이었고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달라져 있었어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베를린 거리에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들으면 됐습니다. 독일 방산이 나쁜 게 아니에요. 레오파르트 2가 나쁜 전차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좋은 무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렸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제도 부두가 생각났어요. 짙은 파란색 남해가요. 태극기 달린 화물선이요. 김봉남 씨 손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베를린 거리였어요. 크리스마스 불빛이 가로등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찬 공기에 입김이 나왔어요. 60년 전 이 도시 지하 어딘가에서 한국 청년이 석탄을 캤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거제도 공장에서 K9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K9가 지금 노르웨이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이 보였어요. 60년짜리 선이었습니다. 루르 탄광에서 거제도 부두까지요. 그 선 위에 한국 방산 세계 4위가 있었어요. 베를린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한동안이요.